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예, 경금과 신금일주 여러분들 이번 달의 운세 아주 이제 독특하고 아주 묘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. 보통 요거는 이제 비견겁제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오히려 득을 보는 아주 기묘한 상황이죠. 자,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반전 같은 운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지혜롭게 써먹어야 할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, 보통 비견겁제는 키워드를 보통 뭘로 봐야 되냐면 친구, 형제, 자매, 남아와 똑같죠? 자매, 동업자, 동업자인데 보통 이제 비견 같은 경우에는 요 방향성이 나하고 동일한 거고 이제 겁제는 나하고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인 그런 사람들이죠. 이제 쉽게 말해 친구도 내 친구, 겁제는 남의 친구, 형제도 내 형제, 남의 형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동업자도 나하고 직접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, 또 겁제는 나하고 동종업자인데 나하고 경쟁이 되는 다른 옆에 있는 일의 동업자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,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. 뭐 자연과학적인 기운의 섭리 속에서 경금하고 신금의 기운이 이게 바로 이렇게 꺾이면서 이게 육친적으로 이게 비경업체 나 혹은 동료 뭐 이런 걸 뜻하는 게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비경업체예요. 요 기운이 이제 정점을 찍고 이렇게 아래로 꺾여드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. 이게 이때가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추한 일이나 악재가 이제 들이닥치게 됩니다. 실제로 이 시기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힘든 일을 겪고 이제 나한테 자꾸 전화를 해서 막 울거나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늘어놓는 일이 좀 많아져요. 그러면서 술을 한잔 한다든지 밥을 먹자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. 이럴 때는 그냥 딱 끊지 말고 나도 또 그럴 일이 있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, 요 사람들하고 이제 그 아픔을 이제 같이 너무 차가운 눈으로 보기보다는 좀 너그러운 아량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좀 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동업자에서 같이 약간 확장한 거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사업하시는 분들,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하고 이제 경쟁 구도가 같은 분 있잖아요. 이 시기에 이제 가장 흥미롭게 이게 전개가 되는데, 나의 경쟁자나 동업자에게 악재가 닥치면서,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건데, 좀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아픔과 공백,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 거예요, 반사이익을. 경제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입는 주변 사람과는 달리 나는 이제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실속을 챙기고 이득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죠. 이거는 뭐냐면 동종업체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나의 동업자가 갑자기 뭐 일을 내가 할 수 없게 됐어라고 하면서 나에게 모든 정권을 주면서 본인이 같이 동업하고 있는 일에 떠나간다든지 뭐 하긴 뭐 주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 나는 팔지 않았는데 상대 나하고 같은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나는 이득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. 그런 거 있고요. 이게 이제 이게 조금 보 이거를 이제 명리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복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복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. 하여튼 어쨌든 근데 이게 뭐 잔인한 대자연의 현실이니까요. 뭐냐면 이때 이제 비견겁제라는 종로 자리에 악재가 머무는 것이 거꾸로 이제 나에게는 큰 행운 혹은 이득 이렇게 온다는 거죠.
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할 거는 내가 이제 비록 반사 이익을 얻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 힘들어하는 친구, 형제 혹은 동업자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시간을 보내주고 또 같이 술도 먹어주고 혹은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면 같이 차례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옆집에 뭐 같은 순이 엄마가 남편이 이런 일이 있다 뭐 그러면 같이 카페에 가서 동네 카페에 가서 같이 차도 한잔 마셔주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요런 게 진짜로 뭐 진짜로 다음에 내가 안 좋을 때도 나도 같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운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진정한 의미에는 결국은 그런 사실 누구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. 더군다나 아픔을 들어준다는 거. 하지만 그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단단하게 딱 잡고 있으면서 그 나도 상대방도 어, 고마워하고 나한테도 고마워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, 그죠? 네, 자, 정리를 하면, 자,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, 경신일주한테는 이 비겁의 하락 같은 경우에,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, 상문조객설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운다. 상문조객설 운다는 거예요. 요 주변 사람들, 친구, 형제자매, 동업자, 그래, 요 사람들의 아픔, 눈물 속에서 나에게는 이제 기회, 아까 얘기한 복운, 여기 찾아오지만, 좀 겸손하고 이럴 때는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이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. 전화 오면 그런 얘기하면 너는 뭐 하면서 보통 사람들 그러거든요. 꼭 코치를 해주려고 그래. 코치를 하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나의 의견도 물어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들어달라는 게 거의 7, 80%입니다. 그런데 그거를 코치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. 뭐 너는 그게 잘못됐어. 너는 이렇게 해야 돼. 너는 이렇게 해야 돼. 그러면서 상대방의 훈수를 막 두는데 사실 그거는 복운을 차는 거예요. 오히려. 이 시기에는 입은 닫고 귀는 열고 이럴 때는 그러면서 가만히 듣고 같이 공감해주고 네? 힘들었겠다.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먼저 그들이 방향 제시를 해요. 이게 좀 낫지 않을까? 나는 생각하는데 어때? 라고 그러면 그런 것 같다. 라고 공감을 해주고 나의 조언은 100이라면 한 5%, 1%, 이 정도만 살짝 해주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렇게 해야지 또 사람들을 잃지 않아요. 그런 아량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. 이번 달은 그런 것이 필요한 달이에요. 자, 오늘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의 아주 현명한 지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풍요로운 좀 한 달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침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사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